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에 맞춰서 유독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을 추려가지고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을 야구만 되면 정규 시즌보다 조금 더 못하는 선수들, 가을만 되면 조금 작아지는 사나이들은 누가 있었는지 한번 컨텐츠로 꾸려봤습니다. 그런데 컨텐츠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드릴 점은, 야구는 원래 잘하기보다 못하기가 훨씬 더 쉬운 스포츠고, 또 가을 야구에 진출한 팀들 중에서도 라인업에 구멍인 선수들은 누구나 있었기 때문에 가을 야구를 못한 선수들을 추리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하나하나 짚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대치보다 가을 야구를 유독 못했던 선수들, 정규리그는 정말 잘했는데 가을 야구에 반대로 조금 작아졌던 선수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현역 최고의 좌타자, 타격기계, 컨택으로 정평나 있는 김현수 선수가 유독 가을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구를 보는 팬분들이 정규 시즌의 김현수를 생각하다 가을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김현수 선수가 어린 시절에는 포스트 시즌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현수는 통산 10시즌의 포스트 시즌에 출전해 83경기 2할 5푼 4리의 타율, 0.704의 OPS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기록만 보면 잘하지도 않았고 못하지도 않았고 뭔가 좀 평범하다 이런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죠. 두산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2008년 한국 시리즈의 김현수 선수는 21타수 1안타, 타율 계산하기도 힘든 4푼 8리의 타율을 기록했고요. 5차전에는 SK의 우승을 확정짓는 마지막 병살타를 때려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LG로 이적한 이후에도 포스트 시즌 시리즈에서 1할대의 타율을 기록한 적이 많았을 정도로 아직까지 김현수의 진가를 가을 야구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올 시즌 한국 시리즈 진출이 유력한 LG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O 리그 최고의 포수인 강민호도 가을 야구에는 유독 못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포수가 가을 야구에서 좋은 타격 성적을 기록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투수와의 호흡을 통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포스트 시즌에서 포수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타격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민호 선수는 이런 걸 치고서라도 유독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총 6시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26경기에서 101타석, 2할 7리의 타율, 0.649의 OPS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시즌의 강민호를 생각하면 너무 부진한 기록이죠. 그런데 공격도 공격인데 강민호는 포수 수비에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2017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연장전에서 결정적인 포위를 기록한 그 장면이 있었죠. 이 장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될 정도로 너무 유명한데요. 그리고 이전에는 강민호의 송구 실책이 롯데의 포스트 시즌 탈락 플래그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가을 야구의 결정적인 송구 실책을 여러 번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걸 전부 다 강민호 탓을 할 수 없긴 한데, 재밌는 기록이 강민호 선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포스트 시즌에서 시리즈에서 패배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강민호가 소속으로 있던 팀이 유일하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시리즈가 바로 2012년 준 플레이오프인데요. 또 이 시리즈에는 강민호는 1차전 전준우가 던진 홈송구에 눈을 맞아 부상을 당했고, 2차전부터는 용덕한 포수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용덕한이 맹활약을 해서 롯데를 플레이오프로 진출시켰지만 강민호는 그 당시에 큰 활약이 없었던 거죠. 경기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강민호 선수가 커리어를 마무리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가을에 좋은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KBO 리그 우타 외야수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죠. 박건우 선수도 유독 가을에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적을 하기 전 박건우가 주전이 된 이후 두산은 항상 가을 야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 대한 표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표본 중에서 박건우가 포스트 시즌에 조금 약하다는 건 많이 증명이 됐는데요. 특히 무대가 플레이오프에서 한국 시리즈 이렇게 큰 무대로 갈수록 유독 조금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산이 SK에게 업셋을 당한 2018년 한국 시리즈에서 박건우는 24타수 1안타 4푼 1이라는 매우 저조한 타격 기록을 보이면서 두산이 업셋을 당하는데 일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두산이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를 진출을 할 때 2017년, 2018년, 2020년 이렇게 준우승을 했는데 해당 시리즈에서 모두 박건우는 부진한 타격 기록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주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박건우가 항상 두산 타선에서 중심 타선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선수가 조금만 더 활약을 했다면 두산의 별이 하나 더 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박건우는 두산에서만 포스트 시즌에 53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인 WAR이 마이너스 0.39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부진했는지 대체 선수 수준의 경기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위는 가을 참사의 아이콘이죠. 송승준 투수입니다. 송승준 선수는 2012년 준 플레이오프를 제외하면 이 선수가 출전했던 모든 포스트 시즌 시리즈에서 1패 이상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리즈마다 1패 이상을 적립을 했다는 얘긴데 포스트 시즌 시리즈가 대부분 3패, 4패 이렇게 패전을 기록하면 탈락을 하는 걸 감안하면 팀에게는 굉장히 몹쓸 짓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규 리그에는 너무 믿음직한 선발 투수였지만 가을에는 유독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송승준 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점이 이닝 소화인데 가을 야구에는 이 장점이 전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2008년 준 플레이오프에는 1차전 선발로 나와 3회를 채우지 못하고 강판, 2009년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3차전 선발로 나와 2회를 채우지 못하고 강판, 이렇게 2년 연속으로 팀의 가을 악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송승준 선수가 그나마 빛났던 장면을 찾으면 2011년 플레이오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날 손패배네라고 불리는 손아섭 선수의 결정적인 병살타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2차전 선발로 출전을 해 송승준 선수는 홀로 고군분투를 하며 6이닝 1실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승리는 그의 가을 야구 커리어 사상 유일한 승리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100승을 기록한 레전드 최동원, 선동열과 함께 불세출의 투수로 불리던 김시진 투수가 가을 야구에서는 유독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이 부분 1위에 뽑혔습니다. 사실 프로야구 올드 팬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가을에 유독 작아지는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승왕도 2차례나 차지했을 정도로 승을 많이 기록했던 김시진 투수가 가을 야구에는 단 한 번의 승리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김시진 선수는 총 12경기 포스트 시즌에 나와 10경기를 선발 등판했는데요. 그 중에서 9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나오면 진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이야기인데요. 프로야구 초창기에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도 삼성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록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김시진 선수의 부진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는데요. 물론 김시진 선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에이스가 유독 가을에 약해지는 것, LA 다저스의 커쇼 선수가 생각날 정도인데요. 김시진 선수는 선수생활 마지막까지 골든글러브, 최초로 100승, 전 후기 통합 우승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못해본 게 없을 정도인데 유독 포스트 시즌에서만 2년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서 1승도 기록하지 못한 건 아직까지 김시진 선수 입장에선 좀 한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가을 야구를 즐기는 묘미 중에 하나가 유독 정규 시즌에 잘했던 선수가 갑자기 작아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 가을 야구에 워낙 부진하던 선수가 갑자기 또 홈런을 터뜨린다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역할을 해서 팀이 우승을 하는 장면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가을 야구의 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올 시즌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가을 야구에서는 어떤 선수가
뜬금없이 영웅으로 등극할지, 또 기대를 저버린 선수는 누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가을에 야구를 즐기는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